2029년 6월 7일 오늘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좀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당연히 국호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국이 아니면 민국이다. 이제 그 동양 이제 중화민국도 그랬듯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민자는 이제 다른 말이 아니고 이제 인민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죠. 그 인원 자유인이라면은 민원 노예였는데 천민이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은 이 천민이 임금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백성민자가 이것이 이제 똑같은 자유인으로 서양으로 말하면 그 인민, 사실 인과 민이 계급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나라가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제 민국이라 해놓고는 결국은 여전히 지배자들이 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왕정이 아니면 공화정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왕정이란 말은, 제국이나 왕정이란 말은 이제 1인 지배라는 이야기고, 이제 공화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다중에 의한 지배.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제가 대한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제 닉네임이라고 할까, 또 이 브랜드가 이제 뭐냐면 청사 K 춘추인데요. 청사란 말은 이제 이 원래 역사를 옛날에 이제 이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대쪽에다 썼는데, 대쪽에다 쓰기 때문에 풀은 대쪽에다 쓰니까 풀청자를 써가지고 청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란 말이나 같은 말이고, 춘추란 말은 이제 이거 이제 그 공자가 쓴 그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춘추 시대 때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라고 역사 그 책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춘추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란 말이 뒤에 나온 말이죠. 그 공자가 쓴 역사에 그때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기원전 그 7세기에서 기원전 한 5세기, 4세기, 그러니까 700년대에서 400년대 그 사이가 춘추 시대인데, 그게 이제 공자가 기록한 역사책이 이름이 춘추니까 그 시대를 이제 춘추 시대라 이렇게 부르죠. 엄밀하게 말하면 동주 시대인데, 이게 하상주에 주나라 있잖아요. 주나라가 이제 그 낙양으로 천도한 동주 시대의 초기인데, 그거를 이제 춘추 시대라 그러고, 공자가 쓴 역사책을 춘추라고 그러는데, 춘추는 역사책은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죠. 공자가 쓴 춘추가 있고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는데, 이 특징이 달라요. 사기는 그 기전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 춘추는 편년체라 그래가지고 연대기 중심. 그래서 그냥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기, 춘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뭘로 기억해야 되냐면은, 어떤 역사를 썼는데 기전체처럼 썼다 그러면은 사기라고 그러고, 그 삼국사기도 기전체 아닙니까? 인물 중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쓴 것들, 그런 것들은 춘추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 같은 거 다 춘추 스타일이죠. 편년체니까. 역사 교과서가 무슨 거기 무슨 이성계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왕건전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이제 삼국사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슨 김부식, 뭡니까? 김유신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고, 사마치 쓴 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공자, 세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춘추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은공 몇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대기를 써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사건을 써놓은 것.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는 이제 춘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춘추란 말은 좁게 말하면 공자의 저서 이름인데, 그런데 이제 넓게 말하면 역사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책 중에서도 편년체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앞에 K자를 쓴 거는 춘추라고만 말하면은 공자의 저서만 생각할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한국의 편년체 한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년체 한국사도 사기 스타일이 있죠. 삼국사기 스타일이 있고,
춘추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펜션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사 K 춘추 이 제 닉네임이라든가 브랜드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2025년 6월 7일 오늘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됐습니까? 나흘 됐는데 지금은 육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공화국. 그러니까 2025년 오늘로부터 1987년 육공화국이 이게 전체 육공화국인데 현재 이게 지금 38년 됐어요. 38년. 육공화국은 이 헌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9차 개헌인데, 9차 개헌인데 한 번도 안 바뀌어서 38년 돼가지고 육공화국인데, 앞으로 한 2년 뒤에 개헌한다 그러면 40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948년도에 에서 80년가 이것은 뭐냐면 1공화국부터 이승만 1공화국부터 전두환의 5공화국까지 이게 39년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헌법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개헌에서 8차 개헌까지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공화국 5개나 공화국 1개나 39년 38년 맞먹잖아요 시간이. 그 다음에 개헌도 개헌 빼놓고도 8번이나 개헌한 것이나 한 번 개헌해가지고 온 것이나 시간이 맞먹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5강 무슨 IT 3강 그리고 그 교역 규모 한 10강 들어간 것이 자꾸 사람들이 이승만 용시하고 박정희 용시하고 이러는데요. 전두환 때도 경제는 잘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거 다 이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39년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팔자가 바뀐 것은 이때 이후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공화국의 출발은 노태우부터 출발했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한 아까 말한 선진국의 그 문턱에 들어선 것은 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선진국의 문턱이 아니라 후진국이었죠. 후진국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경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자꾸 그 흘러간 도라는 건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 선진국 그런 이 패러다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노태우가 출발로 해서 공화국이 시작해가지고 9차 개헌해가지고 지금까지 38년 전까지 이어왔는데, 이때부터 노태우가 북방 정책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무슨 그 당시 공산국가라고 했던 소련,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무슨 헝가리 동유럽 있잖아요. 다 그 공산국가였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전부 시장을 열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때 열어가지고서 전부 다 수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서방 진영이든 동방 진영이든 그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방산 5강 무슨 무역 10강 그리고 무슨 또 IT 3강 특히 IT 3강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한중미가 지금 IT 3강 아닙니까? 일본도 따돌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됐는데 이게 육공화국이 공로예요. 그러니까는 육공화국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를 갚는 그 옹색한 상황에서도 광통신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마침 정부화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IT 3강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차 개헌의 공로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이제 제 10차 개헌이 되겠죠. 그리고 그 10차 개헌은 이제 7공화국이 되는 거죠.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이전 거를 앞으로는 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루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건 지금 마침 세간의 뉴스 봐서 하겠죠. 이박 스쿨인가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뭐 이승만 띄우기, 그다음에 박정희 띄우기 이런 것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그때는 헌법도 8차 개헌이 왜 뭐 때문에 하지 아십니까? 전부 독재자들이 자기 그 정권 연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9차 개헌은 이제 그야말로 이 민의를 받아들여서 87년 6월 항쟁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6월 항쟁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말하자면 38주년이 8주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로 9차 개헌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년 전에 윤석열의 그 12.3 불법 개헌 같은 것도, 탄핵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란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 같으면 박정희가 할 때는, 유신구 대타 할 때는 그런 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법이 전부 다 헌법이고 뭐고 다 너덜너덜해 걸레헌법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거는 민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것이 개헌을 해도 되는 법이 아니에요. 이 헌법이. 자꾸 지금도 뭐 개헌 많은 사람이 윤석열의 12.3 개헌 때문에 불법 개헌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이 헌법은요. 9차 헌법은 1987제 헌법은 개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했다가 지금 사람들은 무슨 광주 5.18 때문에 우리 민심이 계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데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했죠. 근데 실제로 이 현행 헌법 9차 개헌인 1987제 헌법상 윤석열이나 또는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계엄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무리수를 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장군들이 막 그냥 자동 뭡니까 발전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죠. 그럼 나중에 자기는 아이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뭐 해본 건데 그냥 장군들이 알아서 그냥 했네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는 완전히 이제 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걸 아셔야 되고. 그 여기서 이제 보면은 1919년까지가 우리 3.1절인데 이게 이제 한 29년이에요. 29년. 그러니까 1919년 밑에 이제 1894 이게 동학혁명인데 이게 이제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동학혁명 하면은 까마득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25년 만에 3.1운동, 29년 만에 그다음에 1공화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해봐야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54년이죠. 동학혁명 54년 만에 지금 이제 그 제1공화국이 된 것인데 이게 전체적인 이 대한이라는 이 맥락이에요. 한국이라는 맥락. 그래서 1919년 3.1절 때 이제 저기가 세워졌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걸 신한국이라고 했어요. 신한국. 그 무엇이 구한국이죠? 그러니까 이전이 구한국이죠. 구한말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왜 무슨 조선이랄 것 같은데 구한국이라고 구한말을 했냐? 그게 아니고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그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조선사회라는 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고종조차도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후를 바꿨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라는 말이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한국이라는 것은 제국을 말하고 신한국이라는 것은 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국을 말하는 구한국, 신한국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국도 신한국이라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뉴라이트들이 무슨 뭐 이거는 한국이 아니고 여기서 1948 제1공화국 때부터 한국이다. 뭐 이딴 소리 가지고서 뭐 건국이 뭐 있다다 이래가지고 더 기가 막히는데 이때 한국도 그냥 한국이 아니라 신한국이라 했다니까 신한국. 이 유제는 구한국이라겠고 구한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1929년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을 최근에 와서 그렇게 이제 리박 스쿨 같은 것들이 방해를 한 거죠.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충동은 이제 그만 끊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919년이 이제 신한국이고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제 공화국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1894년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한국이고
그래서 구한 말이라고 그래,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었고, 10년 뒤에 했겠지만, 그때가 그때니까. 이제 왕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현대 살아갈 때는 뭐를 말하냐면은, 고종 1년부터 근현대 살아가고 그래요. 고종 1년이 1863년이에요. 1863년. 이게 이제 고종 1년이에요. 물론 이제 아버지 대원군이 이제 섭정했는데, 이때부터 근현대 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894년쯤, 그 다음에 1897년쯤, 이게 대한제국이니까, 이때 가면 이제, 벌써 몇 년이냐면은, 고종이 한 31년이고, 거의 34년인가요? 고종 34년이 된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대사에서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선은 뭐 확실해요. 조선. 그런데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여기 이전만 실렸어요. 이 고종 1년 이후로는 고종 거하고 뭐 순종도 있는데 그 둘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올라갔느냐? 이 고종실록과 아들 순종실록은 누가 썼냐면 일제가 써준 거예요. 일제 총독부가. 그러니까는 유네스코에서도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등재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쓰기를 일제가 써줬으니까. 써줬는데 써줬어도 어떻게 써줬냐면은 고종 태왕제, 순종 황제식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종 황제라고 안 부르면은 뭐 친일파라 그러는데 그 반대예요. 일제가 써준 그네들이 써준 실록에도 고종 태왕제라겠다니까요. 순종 황제라 그랬고. 그러니까는 뭐 고종 황제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무슨 뭐 친일파고 고종도 황제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딴 소리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김일성이가 영웅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빨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종 황제라고 막 높이는 노력. 그게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민비인데, 민비가 1894년에 그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청나라 군대만 올 줄 알고 동학혁명 진압하려고 올 줄 아는데, 청일간의 텐진조약에 의해서 청일군이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894년 동학혁명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 청일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조선왕조하고 동학군하고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잘 됐어요. 사실은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안 불러도 됐던 거였죠. 청나라 군대를 불렀기 때문에 일본까지 들어왔는데, 그래 이제 민비도 그랬어요. 청일군은 나 나가라. 진압됐으니까. 누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 군대를 끌고 올 때는 다 생각이 있어 왔는데.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1895년에 민비가 죽었어요. 그 일본들의 그 칼제비들한테. 그러니까 민비는 죽을 때까지 민비예요. 명성황후였던 적이 없어요. 명성황후는 1897년 2년 뒤에 민비 죽고 나서 2년 뒤에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하면서 죽은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요. 민비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거를 제가 민비라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민비는 일본 사람들은 거예요. 일본 사람 부르기 전에도 우리도 민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명성황후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제 높인 것으로. 왜냐하면 일본도 고종 태양조 실록은 있었지만은 명성황후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민비한테. 왜냐하면 자기들이 민비를 죽인 장 본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높이는 것을 드라마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오페라나 드라마는. 그런데 역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민비는 민비지 그 명성황후라고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명성황후 민비라 해놓고 가로치고 명성황후라고 하니까 관계 없겠지만 그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이랑 영국이랑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빨갱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조선의 황후를 갖다가 우리가 높이려고 이랬어요. 조선은 대한민국을 이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 을사늑약이니 뭐니 이거 다 조선 왕조가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늑약이니까 일본이 억지로 했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로 일제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한반도를 강점한 것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약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운동이 뭐냐면요. 이것이 강제 조약이었건 일제와 대한제국 사이의 평화로운 조약이었건
안정할 수 없다. 주인이 바뀌었다. 마침 3월 1일 날은 고종의 장례식이었잖아요. 고종의 장례식 도 치렀고, 이거는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대한제국도 당사자가 아니고, 일제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꺼져라. 이제부터는 1919년 3월 1일부터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국이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뭐 대한제국이나 뭐 고종 황제니, 뭐 명성 황후니, 이런 것을 애써서 뭐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일제 칼제비들이 우리 명성 그 왕후를, 명성 왕후는 맞습니다. 명성 왕후를 시해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건 아주 이만저만한 만행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 역사는 그 용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내란 특검,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번에 그저께 이제 그 통과가 됐는데,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란 특검 하면 그냥 알아요. 윤석열인지. 김건희 특검은 이름 있으니까 상관없고, 최상병 특검도 이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 같은 역사가들은 이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란 특검이라고 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은, 내란 특검 하면은 지금 시기는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 때 누가 내란했나? 이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시기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지금은 알지만 지금 사람도 많은 거죠. 나중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역사가들은 윤석열의 난이라고 말하죠. 줄여서 윤란특검이라고 해야 되고, 윤란특검. 이건 김건희 특검에 이름이 있으면 상관없죠. 최상무 특검 이름이 있으면. 그거잖아요. 홍경래의 난 이렇잖아요. 그래야 알지. 뭐, 그때 당시도 홍경래의 난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때 무슨 서북의 밀란 그랬겠죠. 지금도 그냥 내란특검 이렇게 하지만은, 12.3 내란특검 하지만은, 윤란특검. 뭐, 12.3면 12월 3일을 뭐 기념일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란특검이라고 역사안을 쓴다. 윤석열의 난이 특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